안녕하십니까, 구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에 나오는 소득세 이론 파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일단 객관식 두 문제가 나와요.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공부할 때는 한쪽으로는 교양학습 듣듯이 학습하겠다. 소득세란 이런 거구나 라고 가볍게 듣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세율, 모든 세세하게 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고자 하시는 분은 세무회계 상급이나 2급의 시험을 또 도전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산세무 2급에 나오는 소득세 이론 파트이지만, 물론 실기에도 도움은 되겠지만, 가성비 쪽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론이 두 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세무회계 상급에는 25문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학습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자격증을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은 세무회계 상급이나 2급 시험을 도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은 제1절 소득세법 총칙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총칙에 나오는 제1절 부분은 소득세 이론 파트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파트에 나오는 제일 뒷부분에 있는 파트도 세율 같은 것들이 놔두는 마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학습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소득세에 대해서 좀 아우르다가 이제 중간 파트에 대해서는 하나씩 정리하고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또 아울러서 마무리하는 그런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1절 소득세법 총칙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란 이제 소득세 들어봤겠지만 여기 보듯이 소득세란 소득시 과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해요. 돈을 벌 때 내는 세금. 우리가 보통 영수증 같은 것을 취득하게 되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급가액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우리 영수증 받았을 때 그 공급가액 부분이고 그 아래 나오는 세액은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는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돈을 쓸 때 내는 세금이에요. 결론적으로 느낌은 이중과세의 느낌이 나요. 내가 돈을 벌 때도 세금을 내야 되고 돈을 벌 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중과세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일단은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소득세를 낸다. 소득세는 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법인세라는 부분도 나눠지죠. 이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소득세. 우리가 보는 이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소득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증 보다시피 이 파트죠. 이 파트를 우리는 공급 가액이라고 합니다. 이 파트가 소득세를 내는 그 소득이고 아래에 있는 227원은 부가가치세를 내는 세금이죠. 자, 소득세의 특징. 자,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내는 소득세와 이제 법인이 내는 소득세로 나눠져요. 이 법인이라는 것 자체는 법으로 만든 사람을 법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개인이라고 하고, 법인은 법으로 인하여 등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법인이 내는 소득세는 법인세라고 이름이 나오고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그냥 뒷부분에 있는 소득세라고 합니다. 법인세는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전산세무 1급에서 나오고 개인 소득세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지금 현재 전산세무 2급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개인 소득세는 특징 중에 하나가 소득 원천설이라고 합니다. 소득이라는 글자와 원천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건데
원천이라는 말은 근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반복적으로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어디에 어떤 근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득이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반복적인 일인데 어디 매인 것이 아니라 프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돈을 버는 직업이다. 거기서 나는 소득이다라고 하면 통상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소득은 또 기타 소득이라고 하고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자를 벌게 되면 이자 소득, 어,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 소득, 뭐 이런 식으로 그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근원은 근로소득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사업소득은 이러이러한 것을 사업소득이라고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기타소득이라고 하고라는 등의 열거가 되어 있어요. 소득 원천설이라는 말과 열거주의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소득 원천설과 열거주의는 소득세의 특징이 돼요. 이에 반해서 법인소득세는 순자산 증가세를, 이제 순자산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고 하죠. 자본이 증가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소득으로 보게 한다라는 것이 법인소득세고, 얘를 다른 말로 하면 포괄주의라고 해요. 이 포괄주의는 뭐냐면 돈을 버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여 모두 다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뜻이 있죠. 그게 포괄주의의 뜻이에요. 시험 목적상 접근을 하게 되면 소득 원천설 열거주의는 소득세의 특징, 순자산 증가설 포괄주의라고 하면 얘는 법인세의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열거주의 단점이 있어요. 열거주의 단점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열거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열거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한번 씁니다. 위와 유산 소득에 대해서는 음, 점점점 위와 유산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다 뭐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세로 과세를 하겠다. 위와 유산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겠다. 뭐 이런 등등 이런 글자가 나와요. 이런 글자가 나오면 얘도 느낌상은 포괄주의랑 같죠. 포괄하여 모두 다 과세하겠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는 대놓고 포괄주의라고 하지 않고 소득세에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소득세의 특징은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가 특징이 됩니다. 하나는 소득 원천설, 또 하나는 열거주의, 또 하나는 유형별 포괄주의. 예전에 시험에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사업소득에도 있고 연금소득에도 있고 이렇게 좀 더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형별 포괄주의만을 가지고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유형별 포괄주의는 단지 그냥 개인소득세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또 되죠. 유형별 포괄주의와 포괄주의는 구분해서 학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소득세의 특징 2. 소득세의 특징 두 번째는 이제 분류과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분류. 음, 그러니까 분류를 클래시파이라고 합니다. 클래시파이. 아마 이게 아니가 클래시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 단어를 보면 클래스라고 되죠. 반.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게 되면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소득세를 반으로 분류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분류의 의미는 1반, 2반, 3반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애 이름이 뭐냐면 종태양입니다. 종태양. 어감상으로는 태양이죠. 태양이 그 노래 눈, 코, 입 불렀던 가수 이름 태양. 그 태양의 성이 이라면 성희롱이 되는가? 김씨가 아니라 종씨다. 뭐 이런 식으로 재미없습니다. 어쨌든 종태양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눈, 코, 입 노래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어, 성희롱을 커버하는 어쨌든 재미없습니다. 어쨌든 종태양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종합소득, 그 다음 퇴직소득, 그 다음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데 있어서 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분류라는 단어와 분리라는 단어가 좀 헷갈려요. 분류. 우리 학습에는 분리가 더 중요합니다. 분리가. 예, 분류는 1반, 2반, 3반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금방 살짝 동영상을 멈추고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classify가 맞네요. 음, 동영상을 찍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겠다. 물론 오프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조심스럽네요. 어쨌든 종, 퇴, 양으로 분류한다. 우리 학습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폴더가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폴더. 이 폴더에 이렇게 보면 요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사투리로는 작구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퍼라고 하죠. 지퍼 모양. 어떤 느낌이 드죠? 압축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게 압축 파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압축 파일이 이름이 뭐냐면 종합이라는 파일로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종합을 더블 클릭하면 얘가 딱 이렇게 압축이 풀리겠죠. 압축이 풀리면서 여기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근연기 2배가 나옵니다. 사근연기 2배가 튀어나와요. 누구는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담배 연기는 사근 연기이다. 어디에? 입에. 뭐 어떤 식으로 외워도 좋습니다. 사근 연기 입에가 앞쪽에 팍 풀리면서 나와요. 거꾸로 사근 연기 입에를 꾹꾹꾹꾹꾹 누르면 종합이라는 놈으로 다시 압축이 됩니다. 그 말은 즉 종합이라는 말이나 사근 연기 입에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업소득 자체만으로도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근로소득만으로도 종합이라고 하고 연금소득만으로도 종합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근 연기 이배를 한 개라고 해도 종합이라고 하고 어쨌든 똑같은 말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에는 사근 연기 이배로 압축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학습은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시험에는 종태양으로 분류가 되고 종합소득 안에는 사근 연기 이배가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사근 연기 이배를 이런 그릇 안에 집어넣는 거죠. 사, 근, 연, 기, 이, 배. 후 흔들면 이렇게 물이 쌓이겠죠. 얘 이름이 뭐냐면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 그래서 우리는 이 종합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린다. 5월달에. 이 5월달이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는 거죠. 근데 요중에 일부는 구멍이 나서 이렇게 물을 따로 뺍니다. 야, 너희들은 종합에서 세금 안 낼 거야. 너희들은 이미 세금 다 낸 것으로 칠게. 그냥 집에 가. 빠져나가. 라고 시키는 이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분리과세입니다. 자, 분리라는 말과 분류라는 말은 구분하셔야 돼요. 분류는 종태양으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거고 분리는 이미 세금을 다 내었기 때문에 세금이 뭐 되었다고 했죠? 제가 금방 다 내었다. 완납되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금이 전부 다 완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의 특징이 뭐냐면 완납입니다. 완납. 세금 다 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완납 세금이 뭐냐면 일용근로예요. 또 뭐가 있냐면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 물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완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복권을 타게 되면 복권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도 완납이에요. 즉 이런 등등의 분리과세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득세 실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분리과세를 빼고 나서 나머지를 종합소득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완납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삭은 연기 입에는 이렇게 종합소득 그릇에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폭 빼가지고 야 너희는 완납됐으니까 빠져나가 하는 애들이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보이듯이 완납적 원천 징수를 분리과세의 특징이라고 했고 완납에는 분리도 있고 퇴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납적 원천 징수는 분퇴 얘네들 두 개가 완납적 원천 징수예요. 완납이에요. 말 그대로 완납.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득은 예납이에요. 예납의 의미를 조금 풀어서 해석한다면 대충 그냥 세금 이렇게 냈다 이 뜻입니다. 대충 세금을 냈다.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내는 소득세는 정확하게 계산에 의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대충 계산해서 그냥 얼마를 원천 징수하는 겁니다. 그런 원천 징수한 소득세 등등을 뭐라고 하냐면 예납적 원천 징수라고 해요. 대부분의 소득세가 예납적 원천 징수입니다. 그 예납적 원천 징수는 나중에 어떠한 특정한 기간에 다시 확실하게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기간이 5월달이죠. 5월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연말정산 같은 것도 2월달에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근로소득자들은 원래 5월달에 해도 되는데 미리 땡겨서 2월달에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추측컨대 5월달에 일손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근로소득자 따로 한번 하고 나머지는 5월달에 하는 것 같아요. 물론 2월달에 사업 근로소득 때 연말정산을 놓친 친구들은 5월달에 하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분류과세는 종태양으로 분류가 되고 종합소득을 압축해제 따닥 버리면 삭은 연기 이배로 압축해제가 되면서 얘가 그대로 뭉쳐져서 세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완납된 친구들은 빼버립니다. 그 완납된 친구의 이름은 분리과세이다.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인데 완납적 원천징수 안에는 분리과세도 있지만 사실은 퇴직소득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암기예요. 요거는 암기. 여러분들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실기 부분에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실기할 때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할 예정이에요. 분리과세. 분리과세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완납이라고 했죠. 완납. 소득세가 전부 다 완납되었다. 더 이상 세금 계산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사근연기 입에는 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이 순서를 뭐라고 하냐면 결손금 처리 순서라고 합니다. 결손금에 관련된 이야기는 1장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결손금 처리 순서는 사근연기 입에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담배 연기는 사근연기다. 어디에? 입에. 저도 담배를 20년 정도 폈던 사람으로서 다시 피라고 하면 안 필 건데 어쨌든 간에 그때도 이렇게 외웠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암기하기 위해서 사근 연기 입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이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근로소득은 일용직 전액에 대해서 분리과세이다. 연금소득은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인데 종합과세를 해도 되고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두 개가 있어요. 기타 소득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내가 만약에 이제 근로소득자인데 오늘 점심시간에 로또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었다. 그러면 그 복권에 당첨된 돈과 내가 회사에서 버는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분리. 쪼개어져서 복권에 대한 소득을 받을 때 이미 완납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권의 당첨소득. 하나 더 있는데 3번이 300만 원 이렇게 옵니다. 3번이 300만 원. 3번이 뭐냐면 1번, 2번, 3번 할 때 요 3번이죠. 기타 소득에 필기는 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하게 되면 경비를 빼고 나고 나면 여기에 또 무엇이 생기냐면
기타 소득 금액이 생겨요. 아직 우리가 자세히는 안 배웠지만 글자가 여기는 소득이라는 글자고요. 여기는 소득 금액이라는 글자예요. 즉 소득이라는 것과 소득 금액이라는 말은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소득. 그냥 굳이 1번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냥 사업소득 이라고 되죠. 소득 금액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소득 이런 이야기예요. 연금소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3번이 300만 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3번이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즉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까지?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마지막 얘를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까지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기타 소득 다시 3번이 300만 원까지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똑같은 3자니까 또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외우세요.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말과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말은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예,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2천만 원이고요. 여기도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얘는 좀 쉽죠. 왜 그러냐면 2배잖아요. 2배. 2가 뭐예요? 2랑 맞네. 맞죠? 2랑 맞네.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얼마라고요? 2천만 원까지다. 제가 동영상에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실기할 때 제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실기할 때 꼭꼭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적 공제제도. 공제라는 말이 좀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은데 공제를 뭘로 생각하면 좋냐면 그냥 바가지예요.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 뭐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는데 이렇게 색깔이 좀 투명해요. 컵이 있는데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을 소득이라고 할게요. 소득. 소득을 바가지로 퍼내는 것. 제 말 이해하셨어요? 여기 바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소득을 바가지가 뭐라고 했는데요. 공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릇이라고 하면 여기에 그릇의 이름이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을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바가지로 이렇게 퍼내는 거예요. 퍼내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득 얘가 뭐라고요? 공제라고 했죠. 그래서 소득 공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세액이 담겨져 있으면 세액 공제, 바가지가 공제라고 했으니까 세액 공제고 얘는 소득 공제고 인적 공제 제도는 소득 공제도 있고 세액 공제도 있어요. 인적, 사람에 의해서 바가지로 퍼내는 것, 그것을 인적 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인적 공제 제도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기본 공제,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추가 공제로 나눠져요. PPT가 여기부터 먼저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해놨네요. 여러분들 프린터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으면 이렇게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인적 공제 제도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누어지고요. 기본 공제는 세 가지, 추가 공제는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본 공제는 또 본인 공제와 그다음 배우자 공제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기본 공제는 공이 한 번 펄 때마다 150만 원씩 퍼내는 거죠. 소득이 담겨져 있으면 소득에 본인이 있다. 당연히 본인이 있죠. 당연히 본인이 있기 때문에 150만 원 퍼내고 퍼내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배우자가 있다라면 또 150만 원을 또 퍼내고 뭐 이런 거예요. 부양가족 뭐 자녀나 뭐 부모님이 계시거나 형제 자매가 있다. 어떤 요건이 있겠지만 그 요건에 맞다면 또 한 명당 150만 원씩 퍼내요. 그것이 기본 공제. 추가 공제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적어놨죠. 1 플러스 1 개념. 여러분들이 만두를 사 먹으러 간다면 하나를 사면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그런 격이 추가 공제가 됩니다.
추가 공제는 1차적으로는 기본 공제가 되어야 추가 공제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나이가 많아서 경로자 공제도 받겠다라고 한다면 배우자 공제가 되어야 경로자 공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이해하셨죠? 부양가족 공제 중에서 한 명이 장애인이야. 뭐 그런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한 명의 기본 공제 150만 원 받고 추가로 또 받는 개념. 그런 개념이 추가 공제예요. 추가 공제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경장부환이라고 합니다. 경, 장, 부, 한. 여기는 지금 제가 설명을 안 해놨는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본인만 돼요. 본인만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배우자 공제도 되고 부녀자 공제도 되고 이런 계획은 안 된다는 거죠. 부녀자 공제는 본인 공제의 추가 공제예요. 본인 공제, 추가 공제. 그리고 이 2개는 중복 공제가 안 돼요. 인적 공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원 등록이라는 실기를 하게 됩니다. 사원 등록이라는 실기를 할 때 진하게 학습을 하는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지금은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사원 능력을 먼저 공부하고 여기 이런 공부를 하러 오셨다면 색다르게 들리진 않겠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본인 공제가 되어야 분여자 공제가 되는 거고 본인 공제가 되어야 한부모 공제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공제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경장부환. 살짝 여기서 좀 학습을 하고 갔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경로자가 뭔지 장애인이 뭔지 분여자가 공제가 뭔지 이것을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숫자 조금 외우고 가면 좋아요. 자, 장애인 볼게요. 장애인 뭐 글자가 보니까 여기 장자가 뭐랑 닮았죠? 숫자 2 자, 억지지만 200만 원이 글자 안에 들어가 있죠. 맞죠?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경로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100만 원 외우시고 한부모 맞죠? 한부모 김정국 노래 있죠? 한 남자가 있어 하는 한 이것도 한이니까 100이겠죠 뭐 맞죠? 반이 아니라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한부모 공제 100만 원 경로자 공제 100만 원 부녀자 공제는 사실상 여자만 해줘요. 여자만 해주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서 여자만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50만 원. 반만 해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이렇게 이어서 다음 페이지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